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단원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두 번째는 이제 세계의 기후가 어떻게 구분되어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세계의 기후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제 가면 우리 세계의 기후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선생님하고 한번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먼저 알아볼 것은 이제 이렇게 세계 여러 기후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한번 구분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후 구분은 요거 중요합니다. 기후 구분 기준이에요. 바로 무엇과 무엇, 기온과 강수량이다. 꼭 기억해 두세요. 기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과 무엇이다? 바로 기온과 강수량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후 구분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기후 구분 기준은 선생님 방금 말했다시피 기온, 온도와 강수량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자, 해서 이렇게 하면 세계의 기후를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 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조기후, 이렇게 5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세계의 기후 구분은 기후를 구분하는데 기준은 2가지가 있다. 바로 무엇과 무엇이냐면 기온과 강수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를 아까 기후 그래프를 표현할 때도 무엇과 무엇으로 표현을 했냐면 기온과 강수량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온과 강수량에 의해서 어떻게 기후가 5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열대기후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습니다. 열대기후라는 녀석은 말 그대로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가장 더운 기후예요. 그러면 이러한 가장 더운 기후인 열대기후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가장 추운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일 때 우리 열대기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이 열대기후에 들어가려면 아무리 추워도 지금보다 훨씬 지금 아침 저녁보다는 훨씬 더 더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기후죠. 가장 추운 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더워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대기후는 가장 더운 기후인데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일 때 우리 열대기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온대기후라고 부르는데요. 이 온대기후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 그럼 어떤 기후를 가면 정확하게는 온대기후라고 부르냐면요. 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추운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추운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씨. 그러니까 사이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겨울철에 가장 추웠을 때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씨. 이 사이에 들어갈 때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온대기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온대기후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아두셔야 될 거 가장 추운 날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씨 사이에 들어갈 때만 온대기후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 분명 온대기후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게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한테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하면 무조건 온대기후다. 요렇게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많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온대기후에 들어가는 지점은 요 기준에 따라서 들어가는 지점은 우리나라 남쪽 지방만 해당이 되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중부 지방이라든지 서울 근처라든지 북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온대기후가 아니고 냉대기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온대기후도 있고 냉대기후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온대기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냉대기후에도 속하구나. 우리나라 남쪽은 온대,
중간이라든지 북쪽은 냉대에 들어가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 거, 선생님 그러면 서울도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왜 냉대예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분명 온대의 특징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후가 휙 바뀐다 해가지고 휙 바뀐다. 온대에서 냉대로 바로 바뀐다 해가지고 사계절이 뚜렷한 게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온대 기후와 냉대 기후의 경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온대 기후처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모든 자연적인 변화는 휙휙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바뀌어져 갑니다.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머릿속에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온대기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냉대기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대기후는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씨 미만이고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은 10도씨 이상입니다. 둘 다 갖출 때요. 둘 다 갖추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선생님 얘기할게요. 냉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씨 미만이고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씨 이상이어야만 냉대기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냉대기후라는 것은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덥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기후가 냉대기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대기후가 조금 특이하다. 어떠냐면 추울 때 가장 추울 때는 마이너스 3도씨 미만, 마이너스 3도씨보다 더 추워야 되고 더울 때는 10도씨 이상 올라가야 된다. 즉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더워야 된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야만 우리 무슨 기후라고 부를 수가 있냐 하면 바로 냉대기후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대기후 가겠습니다. 한대기후는요,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씨 미만입니다. 가장 추운 기후죠. 가장 추운 기후예요. 한대기후가. 그래서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씨 미만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따뜻해도 10도보다 따뜻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날씨가 춥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네 개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얘 좀 특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시험 문제를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 건조기후 같은 경우에는 온도 기준이 아니라 건조기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강수량 기준입니다.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기후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면 건조기후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을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건조기후는요, 어떤 거냐면 비가 오는데 연강 수량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이 500mm 미만일 때를 우리 건조기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가 아무리 내려도 1년에 500mm 미만, 그 500mm보다는 넘지 않을 때 우리 이 기후를 무슨 기후라고 부르냐면 바로 건조기후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시고요. 건조기후는 건 다른 거와 다르게 강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기후 같은 경우에 우리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후를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기후를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기후 환경은 바로 인간 거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기후 환경은 인간의 삶과 삶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모든 인간의 생활 영역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 기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후를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기후 환경이 인간 거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기후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선생님과 이제
다양한 세계 기후 지역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